절대 이 견과류 드시지 마세요. 서울대병원 10년 연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뇌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십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는 뇌 염증을 38%까지 높입니다. 치매 위험까지 끌어올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견과류 드시나요? 땅콩 드시나요? 캐슈넛 드시나요? 아몬드 드시나요? 어떤 걸 드시든 잠깐 멈추세요. 저는 어르신 건강 전문의입니다. 거의 50년간 수천 명의 60세 이상 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뇌를 지키는 약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 둘째, 뇌를 지켜주는 견과류 4가지.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50년간 가장 많이 경고해온 치매 위험 1위 견과류를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조심해야 할 견과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콩입니다. 잠깐요. 모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땅콩을 건강 간식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어른들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눈에 보지도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공장과 같습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이 공장을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입니다. 공장이 고장나면 온몸이 멈춰줍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 국제식품안전저널 연구입니다. 대상자 3,0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을 장기간 섭취한 60세 이상 분들은 염증 수치가 평균 22% 상승했습니다. 간효소 수치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영양대사학회 보고도 있습니다. 오메가6가 과도한 식단은 뇌 염증을 최대 38%까지 증가시킵니다. 땅콩은 오메가6가 매우 높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20년 연구에서도 오메가6 과잉 섭취가 60세 이상 분들의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머릿속이 자주 멍하시나요? 아니면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나요? 둘 다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염증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아요. 계속 쌓이면 mid이 안 나오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막히면 기억력이 끊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땅콩은 매일 드시지 마세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소금 없는 생땅콩으로 한 줌 이하로만. 간단하죠? 둘째, 캐시넛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캐슈넛을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맛도 좋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우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캐시넛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와 비교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평균 2배 이상 많습니다. 뇌세포는 자물쇠가 잠긴 방과 같습니다.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자꾸 출렁이면 자물쇠가 노비스러서 열쇠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 미국 식품영양학회 보고입니다. 캐시넛 30g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보다 평균 28%더 높았습니다. 2020년 당뇨병학회 공동연구팀 발표입니다. 대상자 2,5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160mg/dl 이상 치솟는 60세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6배 높았습니다. 2021년 영양대사학회 연구에서도 캐시너저 60세 이상 분들에서 염증 지표 CRP가 평균 14%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죠? 그래서 캐시넛은 이렇게 드세요. 매일 드시지 마세요. 드신다면 하루 10알 이하.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땅콩과 캐시넛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 두 가지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마카다미아입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릴게요. 견과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건 뭘까요? 정답은 마카다미아입니다. 전체 열량의 75% 이상이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비싸니까 좋을 거라고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60세 이후 분들은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듭니다. 고지방 식품은 위장에 크게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 혈압 관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최근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던 겁니다. 검사 결과 체중은 단기간에 2kg 증가했고 중성지방 수치도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은 열량만 200kcal가 넘습니다. 밥 반 공기와 같습니다. 2020년 영양대사학회 연구에서도 지방 밀도가 높은 견과류를 자주 드신 60세 이상 분들은 위장 불편감, 소화지연, 체중 증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혈중 지방 수치 변화가 뇌혈관 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60세 이후 세대의 소화기와 뇌 건강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장 염증은 전신 염증을 증가시키고 결국 뇌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마카다미아는 소량으로 가끔 즐기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줌씩 드시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제가 약속드린 치매 위험 1위, 견과류입니다. 50년간 가장 많이 경고해온 것입니다.
넷째, 잣입니다. 넷째, 잣은 작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한식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죽에도 넣고 샐러드에도 뿌리고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음식이 모두 금속맛이 난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약물 부작용이나 구강 문제를 의심했지만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최근 집에서 직접 만든 페스토 소스에 자서부장은 파인마우스 신드롬이라고 불립니다. 자 섭취 후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입안에서 쓴맛, 금속 맛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 맛이 이상하면 먹고 싶지 않으시죠? 식욕이 떨어지면 체중이 줄고 영양 부족이 오고 결국 뇌 건강도 나빠집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 지방은 매우 민감해서 공기 중에서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2021년 식품안전저널 연구에서 산패된 잣을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평균 17%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잣에 포함된 특정 지방 성분은 간에서 약물 대사 속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나요? 콜레스테롤 약 드시나요? 그렇다면 잣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잣은 가끔 소량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는 견과류는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였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땅콩. 아플라톡신과 오메가6 과잉. 둘째, 캐슈넛. 탄수화물 높아 혈당 스파이크. 셋째, 마카다미아. 지방 과다로 소화 부담. 넷째, 잣. 산패와 약물 상호작용. 기억하시죠?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땅콩, 캐시넛, 마카다미아, 잣. 4가지입니다. 무섭게 들리셨을 겁니다. 걱정되시죠?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뇌를 지켜주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를 드셔야 할까요?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입니다. 첫째, 브라질 너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단 하나의 견과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브라질 너트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셀레늄 때문입니다. 셀레늄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뇌세포 안에는 작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셀레늄은 뇌 속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손상된 신경세포가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두뇌가 자꾸 흐려진다고 하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퍼즐도 하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두뇌 게임도 매일 하셨지만 머릿속 안개가 걷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했을 때 결정적인 단서가 보였습니다. 바로 셀레늄 결핍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처방 대신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브라질 너트 한 알만 드세요.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견과류 하나였습니다. 정확히 3주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벼워요.
연구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2014년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보고입니다. 대상자 4,000명을 분석했습니다. 셀레늄 수치가 낮은 60세 이상 분들은 인지기능 점수가 낮을 확률이 2.3배 높았습니다. 2019년 신경학 저널 연구에서도 셀레늄 후 60세 이상 분들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와 연관된 물질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 이상의 셀레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강조드립니다. 브라질 너트는 많으면 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박잉 섭취하면 오히려 셀레늄 중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1알에서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껍질째 보관하시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드실 때는 꼭 천천히 씹어 드세요.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하루 한 알이면 되니까요.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이것만 기억하세요. 둘째, 호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호두가 뇌 모양을 닮은 것 아시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견과류는 실제로 뇌세포 구조와 기능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의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신경세포의 막은 전기 신호가 교환되는 통로입니다. 마치 전화선과 같습니다. 이 전화선이 낡으면 목소리가 끊김지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이 경직되면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흔들립니다. 제가 72세 여성분을 진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후마다 비스킷과 달콤한 빵을 간식으로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대화 중 단어가 자꾸 끊기고 기억력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시고 제게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은 자주 출렁이고 염증 지표도 정상 범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식을 아주 간단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간식 대신 호두 반줌을 매일 오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3달 뒤 검진을 오셨을 때 너무나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이 더 잘 떠오르고 저녁에 배우자와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연구 결과도 확실합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입니다. 대상자 15,000명을 분석했습니다. 호두를 규칙적으로 드신 60세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평균 15%더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호두의 강점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폴리페놀은 뇌 속 염증을 낮추고 노화로 발생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호두는 절대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7알에서 8알 반쪽,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생호두나 약하게 로스팅한 호두를 드세요.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부수거나 요거트나 죽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호두는 오메가3. 이 두 가지 먼저 기억해 주세요. 셋째, 아몬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드릴게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세포는 끊임없이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은 미세하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2020년 미국 당뇨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분들에게 반복되는 혈당당 스파이크가 있을 경우 뇌의 해마 부위가 평균 6%더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뛰어난 견과류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17년 연구입니다. 대상자 5,000명을 분석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24%에서 30% 감소했습니다. 이 효과는 다른 견과류보다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 안정은 곧 뇌혈관 보호로 이어집니다.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필터와 같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필터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력 저하, 말몸 막힘, 멍함 등이 나타납니다. 2019년 Journal of Nutrition에서는 아몬드를 12주간 드신 60세 이상 그룹이 혈관 탄력성이 약 16%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강점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2014년 뉴럴러지 학술지 연구입니다. 혈중 비타민 E 농도가 높은 60세 이상 분들일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하지만 아몬드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태입니다. 기름에 볶음 아몬드, 소금이 잔뜩 묻은 아몬드, 달콤하게 코팅된 아몬드. 이런 건 혈당과 혈압을 오히려 해칩니다. 가능하면 소금 없는 생 아몬드나 드라이 로스트 형태를 드세요. 하루 15알에서 20알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피스타치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수면이 무너지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대에서 청소부가 일합니다. 낮에 쌓인 쓰레기를 치웁니다. 특히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합니다. 이 청소부가 일하려면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뇌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활발히 작동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자연 멜라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고 숙면을 유지하게 해주는 뇌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2014년 농업식품화학저널 분석입니다. 피스타치오가 다른 견과류에 비해 멜라토닌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호두의 3배, 아몬드의 5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이 없으면 뇌는 메디케어 일을 못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뿐 아니라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도 함께 풍부합니다.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심박과과 근육을 안정시킵니다. 2020년 영양대사학회 보고입니다. 식단에 피스타치오를 포함한 60세 이상 분들이 수면 지속 시간과 수면 효율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평균 45분 더 깊이 주무셨습니다. 약물 없이요.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20알에서 30알, 악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 또는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피스타치오는 숙면을 돕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를 회복시키는 견과류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뇌 쓰레기를 밤사이에 청소하도록 돕는 조용한 후원자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입니다. 첫째, 브라질 너트, 하루 한 알, 셀레늄 충전. 둘째, 호두, 하루 7알에서 8알 반쪽, 오메가3 공급. 셋째, 아몬드, 하루 15알에서 20알, 혈당 안정. 넷째, 피스타치오, 잠자기 전 20알에서 30알, 숙면 도움. 조심해야 할 4가지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땅콩, 아플라톡신 위험. 둘째, 캐슈넛, 혈당 스파이크. 셋째, 마카다미아, 소화 부담. 넷째, 잣, 산패와 약물 상호작용.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땅콩은 줄이세요. 매일 드시지 마세요. 둘째, 브라질 너트 하루 한 알. 이것만 드셔도 셀레늄은 충분합니다. 셋째, 잠자기 전 피스타치오 한 줌. 깊은 잠이 뇌를 청소합니다. 간단하죠?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뇌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절대로 운명처럼 정해진 쇠퇴의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뇌 기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완벽히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하나라도 우리 뇌가 좋아하는 선택을 해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기억력, 집중력, 수면 기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식들에게 짐 안 드시려면 뇌 건강 먼저 챙기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은 의료진과의 직접 진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뇌는 여전히 반응하고 변화하고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우리 함께 건강 정보 나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에 60세 넘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도 형제분들께도요. 우리 모두의 뇌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맑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